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최애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육 주제는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 정보 검색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이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학술 자료 검색 및 수집. 네, 학술 자료를, 논문 자료를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통계 및 설문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유용한 DB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작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고 제출하기까지 해서 진행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학술 자료 검색 및 수집 첫 번째 챕터인데요. 자, 먼저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고 봤을 때 논문 작성 순서는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1단계 먼저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학계의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주제를 선정을 해야겠죠. 선정된 주제에 따라서 목차를 한번 계략적으로 작성을 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헌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학계에서 어떤 내 주제에 맞는 문헌들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실험이나 설문조사, 통계 분석 이렇게 실제 연구를 수행을 하시는 단계가 있겠죠. 자, 연구를 수행하시고 나면은 이제 본문을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문 끝에 참고 문헌을 양식에 따라 정리를 해주고 표절 감사와 교정 절차까지 마치면 논문 작성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논문을 쓰실 때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자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도서 자료가 있겠죠. 단행본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히 주로 학술 서적을 이용을 하시겠죠. 도서관에 오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술지와 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논문을 쓰신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그런 자료일 것 같아요. 학술 DB는 학술지들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모아놓은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DBP와 사이언스 다이렉트, 그 외에도 다 엄청나게 많은 DB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실 때 연구 지원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통계 DB인데 통계 분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 KSDC라는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레프웍스라고 참고 문헌을 작성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연구 지원 도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용색인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논문을 쓰신다고 하시면. 자, 웹 오브 사이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CI급 논문을 검색할 수 있고 또 인용 횟수 높은 논문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 어떤 논문이 가장 핫할까 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인용색인 DB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요거는 JCR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 저널별 인용 지수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용색인이죠. 우리 학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저널이 뭔가 보고 싶을 때는 여기 JCR에 들어가서 제일 인용 지수가 높은 그런 저널을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런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이 학술지와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찾는 방법을 위주로 알려드리고 또 KSDC라는 유용한 도구를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위 논문을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학위 논문 검색하기에 앞서서 한번 학위 논문이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선생님들도 대부분 아마 학위 논문을 쓰실 입장이셔서 지금 이 교육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학위 논문 쓰는 입장에서 또 학위 논문 많이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학위 논문은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냐? 자, 선생님들께서 학위 논문을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과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죠? 소속 대학교 도서관에 제출을 하시게 되죠. 학위 논문을. 자, 그러면은 소속 대학교 도서관에서 제출받은 학위 논문은 어디로 가느냐? 네, 나라에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같은 국가도서관이라든지 리스라는 또 학위 논문들의 온라인 버전이 다 모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학위 논문을 검색할 때 이쪽에서 검색을 하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위 논문을 한꺼번에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는 이 중에서도 리스를 이용해서 학위 논문 검색하는 방법을 좀 위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만약 리스에 없는 학위 논문을 찾으시는 경우는 상당히 희귀한 학위 논문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이 국회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시면 학위 논문을 찾으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도서관에서 학위 논문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협정 PC라고 따로 지정된 PC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마다 지정되어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전용으로 좌석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방문을 하셔서 네, 자기 논문 검색을 하셔야 모든 자료를 열람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엔간한 자료는, 엔간한 학위 논문은 다 리스에서 찾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뒤에서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학위 논문은 이런 생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학술 논문은 어떠냐? 자, 학술 논문은, 자, 연구자가 이렇게 아티클, 학술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네, 학술지에 투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술지에 학술 저널에 투고가 돼서 게재가 되게 되는데요. 자, 옛날에는 이 학술지를 도서관에 직접 오셔서 하나하나 다 찾아서 논문을 열람을 하셨겠죠. 하지만 요새는 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논문을 다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지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DBP야, 키스,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학술 DB가 있는데 DB마다 제공하는 학술지는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DBP야라는 학술 DB에서는 한국심리학회지라는 학술지를 제공을 하겠지만 또 키스에서는 또 뭐 다른 D라는 학술지를 제공을 하겠죠.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또 C라는 학술지를, IEEE에서는 D라는 학술지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우리가 인터넷 초창기에는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은 DBPI에서도 검색하고 기스에서도 검색하고 여기서도 검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걸 또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포털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털에서 한 번만 검색을 하면 모든 학술 DB에 있는 논문들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검색 포털의 종류로는 동아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있고요. 그리고 리스라고 아까 학위 논문 말씀드릴 때도 잠깐 나왔던 리스라는 사이트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요즘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구글 스칼라도 있고 네이버 학술 정보도 있고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논문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직접 배워볼 건데요. 먼저 제일 기초 중에 기초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는 논문을 제일 손쉽게 바로 볼 수 있는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동아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동아대학교 도서관에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 맨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검색창에서 학술 논문을 지정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논문이 검색이 됩니다. 요거를 한번 같이 시연을 통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자,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돼 있죠. 요거를 학술 논문으로 지정을 하시고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논문들이 쭉 리스팅이 되는데, 자, 첫 번째 논문 이렇게 보시면은, KCI 등재 저널에 실려 있는 논문인 거죠. 들어가 볼까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술 논문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초록 논문의 요약본이죠. 초록을 읽어보시고, 아, 나 이 논문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풀텍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풀텍스트 클릭하시면 제가 아까 학술지는 학술 DB에서 제공이 된다고 했죠. 이 학술지는 키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이 되는 학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스로 넘어왔어요. 자, 키스에 오셔서 여기서 바로 보시려면 이 PDF 보기, 그리고 다운받아서 소장을 하시려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PDF 파일이 다운이 받아집니다. 11페이지짜리 논문이네요.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논문 열람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해외 논문, 영어 논문 검색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과정은 똑같고 키워드를 영어로 치면 아무래도 영어 논문이 많이 나오겠죠. 자, 제가 너무 넓은 범위의 단어를 치는 바람에 검색 결과가 270만 건이나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료 유형이거든요. 요 회색 글씨로 된 게. 약간 다 북이네요. 그쵸? 북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요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이북 원문 보기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논문을 검색하고 싶잖아요. 자, 난 이북 보기 싫고 논문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요 소스 타입, 자료 유형을 아카데믹 저널, 학술지로 지정하시고 재검색 하시면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만 소팅이 됩니다. 그래도 230만 건이나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 3년 동안 발간된 논문으로 연도를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이렇게 해서 또 재검색. 자, 이렇게 해도 53만 건이나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검색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좁은 연구 주제로 하실 테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원문이 없는 그냥 논문, 이런 논문이 세상에 있다. 이런 서지 정보만 알려주는 그런 검색 결과이고요. 또 언어도 영어가 아니네요. 자, 이 세 번째 논문 보시면은 자, 이건 풀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고 초록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이 풀텍스트 누르시면 아까처럼 PDF를 열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로 들어왔죠? 자, PDF 전문. 여기는 앱스코라는 곳에 있는 곳이라서 앱스코로 넘어왔고요. PDF 전문 클릭하시면 네, 아까처럼 PDF 파일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운받고 싶으면 이거 누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영어 논문 또 원문으로 접근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등재 저널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웹 오브 사이언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SCI급 논문을 찾을 때 여기서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은 SCI급 저널에 실려 있는 논문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연구의 질이 우수하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스코퍼스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 둘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이 논문은 SCI급은 아니고 그냥 스코퍼스에만 등재되어 있는 저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논문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논문 검색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DBPR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든지 이렇게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선호하게 되셔서 굳이 통합 검색하기 싫고 바로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접속해서 검색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조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홈페이지에서 검색창 위에 보시면 자료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커서를 대시면 메뉴가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학술 DB를 선택을 하시거나 검색창 아래에 학술 DB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DB를 선택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면 S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이언스 다이렉트 있죠? 이렇게 들어오면 네, 동아대학교 구성원 신분으로 이렇게 사이언스 다이렉트로 바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논문이면 당연히 자유롭게 논문 다운로드 건수 제한 없이 다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DB는 진짜 비싼 DB이다 보니까 올해 구독 조정 조건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용자분들마다 이용 가능하신 건수가 제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보시면은 대학원생이신 경우에는
15건의 논문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올해부터 그렇게 조정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용 건수가 더 많이 필요하신 경우는 이쪽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건수를 좀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이용하실 때 조금 제약이 있다. 부분은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술기기 바로 접근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은 이렇게 얼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리스에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라는 홈페이지 논문을 쓰시다 보면은 거의 옆구리에 끼고 사실 만한 그런 사이트인데요. 자, 리스는 어떤 홈페이지냐? 자, 우리나라 교육부 산하에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에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 도서관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싹 모아서 한꺼번에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대학 도서관 간에 뭔가 요청할 게 있으면은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학위 논문을 여기서 통합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논문뿐만 아니라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에 없어서 없는데 새로 희망 도서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절판이 돼서 새로 살 수도 좀 없는 그런 자료가 있다. 그럼 리스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책을 빌리고 싶은데 동아대는 없고 리스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대학교에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리스를 통해서 부산대학교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책 택배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래서 리스에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리스에 접속을 하는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서관에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죠. 먼저 로그인 해주시고요. 스크롤바를 쭉 밑으로 내리면 요 리스라는 하얀 글씨가 있습니다. 요 리스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자, 동아대학교 직접 접속님 이렇게 인증이 되죠. 이거는 네, 당신은 동아대학교 구성원이군요.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논문 검색하실 때는 똑같이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을 보고 싶다 하시면 왼쪽에서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911건의 학술 논문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 보기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논문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까랑 유사하기 때문에 또 시연을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학위 논문 있죠. 학위 논문을 보시려면 이 학위 논문에 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전체가 쭉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문 보기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인제대학교에서 나온 학위 논문인데 원문 보기 누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학위 논문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만약 다운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자, 원문이 앵간한 건 있겠지만 가끔 이렇게 원문 보기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용인대학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인데 자, 보시면은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 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 뭐 이런 논문이 세상에 있구나 그래 라고 그냥 안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사 제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용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복사 제출 신청 이 버튼을 누르셔서 제가 지금은 개인 로그인을 안 해서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뜨는데 나중에 개인 아이디를 만드신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용인대학교 도서관에 이 논문 복사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본을 받아보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농담이고요. 사실 이 논문을 이용하시려면 복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행본도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이 책이 동아대학교에 없는데 나 이 책 꼭 봐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단행본에서 이렇게 복사 대출 신청하시면 이 책을 택배로 받아서 대출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문 보기가 안 돼서 논문을 복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 요거를
PDF 파일로 이렇게 스캔 떠서 드리면 제일 좋은데 이게 저작권법에 위배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 PDF 파일을 직접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복사본을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한번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물로 프린트본으로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불편하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리스트에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원문 보기 클릭하면 된다. 확인 논문도 원문 보기 클릭해서 하면 된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국내 논문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리스트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해외 논문을 찾으실 때는 자, 이 주황색 검색창 말고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라는 요 공중에 떠다니는 요 파란색 버튼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파란색 검색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학술 DB는 전부 돈을 내고 구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논문이라면 당연히 뭐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든 어디서 검색을 하든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학교에서 구독을 하지 않는 DB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요 리스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여기 요 파란색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해외 전자자료 이용하는 데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외 DB 구독 대학 이렇게 뜨죠. 자,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구독을 안 하고 있고, 네.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런 것들만 구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상세 정보 들어가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 서치 컴플리트 이건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지 않는 DB예요. 그렇지만 매일 1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는 리스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는 논문들도 무료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DB마다 다 다른데 6시부터 이용 가능한 것도 있고 뭐 5시부터 가능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오후 5시쯤 넘어서 이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리스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아 원래 이용할 수 없었던 논문을 여기서는 공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네, 이렇게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리스는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복사하고 뭐 대출 신청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자, 이게 전문 용어로 원문 복사 상호 대차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 복사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의 일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통째로 책을 전체를 다 통째로 복사를 하면 이게 저작권법에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호 대차는 국내 타 기관의 타 대학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도서를 대출해서 택배로 대출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제공 범위는 단행본은 부분 복사를 하시거나 챕터 단위로 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택배로 상호 대차를 하셔서 보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위 논문은 사실 전권 복사가 되면 좋은데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부분 복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논문 단위로 복사를 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출력물로 제공을 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거나 상호 대체를 하거나 하면은 뭐 복사 비용이라든지 택배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비용을 저희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1년에 5만 원, 그리고 학부생이신 경우에는 1년에 2만 원 이렇게 지원금이 있으니까 이거 적극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죠. 요 해외 논문 구매 대행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어떤 뭐 다른 대학 도서관에 있는 거는 상호 대처나 뭐 원문 복사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 어디에도 없는 그런 희귀한 해외 논문을 꼭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리스에 요청을 하시면 구매 대행을 해드리거든요. 자, 그거를 EDDS 서비스라고 하는데 구매 대행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 단행본, PQDT 논문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해외 학위 논문 중에서 일부는 또 14,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런 원문 복사나 상호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리스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누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서비스 이용 구분이 기본값이 아마 일반 이용자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동아대학교 구성원이시니까 소속기관 이용자로 체크를 해주시고 소속기관 우리 학교, 소속 도서관은 승하 캠퍼스면 한림도서관, 부민 캠퍼스면 부민 도서관 이렇게 소속 도서관을 선택을 하셔서 가입 신청을 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아 우리 구성원 맞다 하시면은 이제 체크를 해주면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소속기관 이용자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리스를 통해서 논문 검색하는 것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 구글 많이들 쓰시다 보니까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칼라라고들 했었죠. 구글 스칼라도 많이 쓰셔서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구글 학술 검색을 하실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검색을 많이들 하시는데 한 가지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구글 학술 검색의 왼쪽에 이거 누르시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 링크 누르시고 동아대학교 선택하셔서 선생님들의 구글 계정과 우리 동아대학교 라이브러리 링크를 연결을 딱 해주신 상태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 링크를 걸어주시면 검색 결과에 요 Find it at 동아라는 새로운 버튼이 하나 생기거든요. 자, 이게 뭐냐? 동아대학교에서 구독하는 논문을 무료로 바로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자, 요거 링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요 버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주셔야 구글 학술 검색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대학교 도서관, 리스, 구글 학술 검색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학교 안에서 논문 검색을 하실 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논문 검색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아대학교 IP가 자동으로 다 DB에 잡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 동아대학교 구성원이구나 하고 다 공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이용을 하실 때죠. 학교 바깥에서 논문을 이용할 때 그냥 무심코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스쿨러에서 이렇게 다운받으려고 했더니 사세요 이렇게 돈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논문을 이용하실 때 주의사항. 동아대학교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꼭 선생님들의 학생 아이디로 해주신 다음에 동아대학교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시든 아니면 리스로 넘어가서 하시든 구글에서 하시든 이렇게 이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DB를 쓰시든 간에 일단 동아대학교 도서관에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타고 들어가야 이렇게 비용이 청구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교외 접속을 하실 때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분을 걸려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자, 통계 및 설문조사 DB 활용법 이거를 같이 시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KSDC라고 통계 분석에 특화된 너무 유용한 DB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논문 쓰실 때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KSDC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통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검색할 때 KSDC에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검색하실 수 있다. 이게 단점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설문지 제작이죠. 선생님들 이제 논문 쓰실 때 설문지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뿌리고 응답 결과 받고 또 통계 분석도 돌려야 되고 하시잖아요. 요거를 KSDC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통계 분석 쪽에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동아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KSDC로 바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KSDC도 일종의 학술 DB이기 때문에 자, 검색창 아래에 학술 DB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K 누르고 쭉 내리면 KSDC 있죠. KSDC 들어가셔서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자, 동아대학교님 이렇게 뜨죠. 자, KSDC의 메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Find Data.
요거는 KSDC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들을 우리가 손쉽게 검색하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도 돌려볼 수 있고 그런 메뉴입니다. 하나씩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파인드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면 조사 자료, 통계 자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조사 자료는 뭐냐? 우리가 여론조사 전화 같은 거 봤죠? 현 대통령 얼마나 지지합니까? 매우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조사 자료, 그런 조사 자료 결과를 모아놓은 것들이 이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계 자료는 딱 이렇게 잡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GDP라든지 인구수, 성비, 평균 몸무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통계 자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볼게요. 자, 조사 자료 이렇게 들어오면 자, 2,700개나 되는 엄청난 방대한 조사가 보이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방역 정책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자,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작년 3월에 이틀간 진행한 조사네요. 자, 보시면은 어떤 문항으로 진행을 했을까? 설문지 보기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 선택하고 나이 물어보고 문항 6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세요? 매우 많이 느낍니다.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던 설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자, 그럼 여기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 분석을 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돌려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온라인 통계 분석 있죠. 왼쪽에 통계 분석하기가 있고 오른쪽에 통계 분석 3.0이 있는데 9버전, 신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 신버전 통계 분석 한번 돌려볼게요. 자, 통계 분석 기법 이렇게 눌러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 T검정, 분선 분석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T검정은 조금 어려운 문항인 것 같아서 그냥 빈도 분석 간단하게 한번 빈도 분석이 아니라 교차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교차 분석. 자, 행에다가 성별 집어넣고 문항 6번에 스트레스 방금 같이 봤던 거 얼마나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넣고 한번 결과를 볼게요. 자, 이렇게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남자는 코로나로 스트레스 매우 많이 느끼는 사람이 31%, 여자는 36%, 그리고 약간 느끼는 사람은 둘 다 비슷비슷하게 53%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교차 분석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자료로 한번 돌려봤고요. 통계 자료도 한번 우리가 봐야겠죠. 자, 통계 항목 검색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뭐 GDP라든지 뭐 원하시는 통계 항목이 있으시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학문별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교육학과에 뭐 있다 하면은 교육학 쪽에서 초등교육에서 주로 쓰이는 지표들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주제별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경제 중에 한번 거시경제에 들어가서 GDP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고 싶은 지표가 범죄 중에 범죄 발생 건수 이런 거 한번 궁금하죠? 한번 두 지표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선택이 됐는데 저희가 GDP는 단위가 억 달러네요. 그리고 53년부터 데이터가 있고 범죄 발생 건수는 80년부터 있어서 연도를 저는 80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자료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80년에는 653억 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16,382억 달러 그렇게 늘었고 문제 발생 건수도 80년에 59만 건이었는데 지금 170만 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GDP하고 범죄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통계 분석으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 선택해서 돌려보면
두 지수가 상관 분석 결과가 짠 나왔습니다.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0.77이죠. 그래서 둘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GDP랑 문제 발생 건수는 둘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P 값이 0.0이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네, 신뢰할 만하다. 0.05 이하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아까 돌려봤던 교차 분석도 이렇게 히스토리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 분석 돌리는 거 같이 해봤고요. 자, 파인드 데이터에서는 KSDC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돌릴 수 있고, 온라인 어널리시스 여기 들어가시면 선생님들께서 따로 가지고 있는 통계 파일이 혹시 있으시다면,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하셔가지고 분석을 아까처럼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SS 굳이 힘들게 막 책 보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인간한 그 통계를 돌릴 때는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메뉴가 뭐냐면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 들어오셔서 등록하기 누르시면 자, 이런 거 조사자하고 이메일, 조사 기간 이런 거 입력하셔서 일단 먼저 등록을 하신 다음에 설문 문항을 만드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본 거 보여드릴게요. 자, 등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 URL이 생성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요 URL을 뿌리시면 네, 선생님들의 연구 대상자들에게 뿌리면 이렇게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문항만 아까 간단하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 자, 기하의 성별하고 뭐 스트레스 얼마나 느낍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응답자 현황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명이었는데 방금 제가 응답을 했으니까 지금 3명 있겠죠? 자, 여기서 바로 통계 분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통계 분석. 자, 성별 여성 2명, 남성 1명. 이렇게 이거는 몇 명씩 응답을 했는지 바로 이렇게 표도 만들어지고요. 고급 통계 분석도 여기서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자, 남자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넣어서 T검정도 바로 여기서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실 때 네이버나 구글 폼 뭐 이런 거 쓰시기보다 이 KSDC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받으시면 다시 코딩을 하셔가지고 다시 SPSS에 넣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KSDC에서 하시면 너무 편리하게 바로바로 해보실 수가 있다.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을 하실 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기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통계 분석까지 한번 같이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문항 작성법 빠르게 풀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고문헌이 뭐가 그렇게 중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자, 우리 시끌시끌했죠. 논문 표절 사태 때문에 심심하면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렇죠? 홍진영 씨라든지 설민석 씨라든지 둘 다 논문 표절로 재작년이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자, 설민석 씨가 이렇게 인정을 했죠.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인용과 각주 표기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하차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표절을 할 때, 진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 글 내가 훔쳐 써야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믿어요.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이 논문 괜찮네 하고 그냥 쓰셨는데, 그냥 악의 없이 쓰셨는데, 인용 표시를 적절하게 하는 거를 잘 몰라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인용 표기 안 했네, 표절이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 표기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죠. 논문을 쓰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인용을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짧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윤여정 배우님이 아카데미상 수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중으로 같이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두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자, 만약에 이 말씀을
책을 통해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윤여정이라는 저자가 2021년에 미나리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291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쓸 때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논문에 최고가 될 필요가 있는가? 최중이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적었다. 자, 이렇게 하면 뭐다? 네, 이게 바로 표절입니다. 표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용 표기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인용은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직접 인용이고 두 번째는 간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은 이렇게 하는 게 직접 인용이에요. 자, 그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중으로 같이 살자라고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했다. 윤여정 2021 291페이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윤여정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따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적어주고 출처를 표기해줬죠. 이게 바로 직접 인용입니다. 자, 그럼 간접 인용은 뭐냐? 이렇게 쓰는 게 간접 인용입니다. 윤여정은 우리가 꼭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2021, 291. 자, 여기 저자명이 그 본문 내에 있어서 여기 괄호 안에는 따로 적어주진 않았죠. 자, 이렇게 해주는 게 간접 인용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윤여정이 했던 말을 내 식대로 이렇게 풀어서 패러프레이징 해서 이렇게 적어줬죠. 이렇게 문장 재구성해서 적어주는 게 간접 인용이다. 또 간접 인용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꼭 최고가 될 필요는 없으며 최중이어도 충분한 것이다. 하고 출처 표기를 남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장을 적었는데 이 문장은 제가 지어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윤여정이 했던 말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라는 표시를 간접 인용을 통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최중이라는 이 단어는 큰 따옴표로 묶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최중이라는 단어는 윤여정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그래서 최중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 윤여정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라는 출처를 표기해주기 위해서 이 큰 따옴표로 독창적인 문구 같은 거는 묶어줍니다. 이렇게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내 생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표기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고 출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인용 표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나중에 표절로 뭔가 마음이 아픈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인용 표기를 해주시고 논문을 작성을 하시고 나면 자, 요거를 쓰셔야 되죠. 참고문헌 리스트. 이제 학위 논문 쓰시다면 끝에 이런 게 꼭 달려 있습니다. 자, 참고문헌 쓰는 양식도 다 정형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참고문헌 작성하시는 방법도 수만 가지가 있죠. 이 양식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APA 양식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책인 경우에는 윤여정, 점, 괄호 2021 괄호 닫고 점, 책 제목에다가 이탈릭 이런 식으로 쓰는 게 APA 양식입니다. 학술 논문은 네. 논문 제목은 놔두고 뭐 학술지에다가 이탈릭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APA 양식인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위 논문을 쓰시면 각 대학원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참고문헌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학위 논문을 쓰실 때 참고문헌이 한두 건이 아니죠. 막 수십 건, 막 이렇게 심하면 100건 넘게도 쓰셔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막 괄호치고 점 찍고 이탈릭하고 하면 너무 손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우리의 친구가 있습니다. 자, 레프웍스라고 하는 참고문헌 작성 도우미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자, 여기 레프웍스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모든 논문을 넣어놓고 마지막에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원하시는 양식에 맞춰서 참고문헌 리스트를 자동으로 쭉 출력을 해줍니다. 자, 선생님들은 요거를 쭉 복사를 해서 참고문헌 말미에다가 딱 붙여넣으면 산뜻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레프웍스 사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레프웍스는 별도의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프웍스 교육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논문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표절 검사, 카피킬러를 통해서 한번 돌려주시고요. 또 영어 논문 교정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에디티지 뭐 이런 업체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디티지는 우리 동아대학교랑 협약이 돼 있어서 좀 할인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학위 논문 제출하는 단계 여기까지 오면 너무 좋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온라인 파일 제출하실 때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온라인 파일을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 시기가 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먼저 제출을 해주신 다음에 온라인 파일 제출하시고 승인 완료가 떨어진 다음에 인쇄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렇게 승인 완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이 급하셔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셨는데 나중에 양식에 문제가 있다 하시는 경우는 인쇄를 또 하셔야 돼서 인쇄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학기마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파일을 먼저 승인 완료 받으신 다음에 인쇄를 하셔라. 이렇게 오늘 논문 작성 관련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